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절한 경제학 시리즈, 처음에 경제 원론, 우리가 공부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우리 초수생, 그 다음에 비전공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잡아서 기초부터 하는 그런, 우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원론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강의, 이론 강의 시간이 19번, 한 20회가 됐었죠.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했었죠. 문제풀이가 한 6회, 7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미시경제학이죠. 앞으로 강론 남은 것이 이제 경제 원론 끝났으니까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강론 가야 되는데, 자, 요번은 이제 미시경제학입니다. 우리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 팔판책에 요거 가지고 미시경제학이고, 요게 기본 텍스트가 되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요거 잘 정리해 두면 우리 5국 공채에서 미시경제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사실은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이 안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출제 범위가 이것을 넘는 그런 출제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실제 문제는 문제가 이제 약간의 응용되고 계산 과정, 풀이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미시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이제 심화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론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감각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상당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전제했다는 전제 하에서 연습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다거나 경제 원론 정도 한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저 나중에 가서 허점을 우리가 노출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미시경제를 또 역시 정리를 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 원론 했고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저 공부하면서 한 단계 경제학에 접근하고 시험 문제풀이에 접근해 간다 볼 수 있겠는데, 대개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이 보니까 이론이 한 10회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 반, 4시간 강의를 10번에 이론 정리. 굉장히 스피디한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교과서의 기본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이론 한 10회 정도,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5회 내지 6회 해서 미시경제학, 거시, 국제경제가 좀 완벽하게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거기 약간 플러스 알파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 예정은 이론 10회, 문제풀이 5 내지 6회. 물론 약간 플러스 알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미시경제학이 보면은 거시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보다 강의 분량이 많습니다. 다뤄야 될 주제가 세분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이론이 섬세하고 또 수리적인 설명할 것이 많고 해서 이론 강의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을 갖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경제 수학, 수리경제학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수학이 문제되는 거가 미시경제학이죠. 거시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은 사실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시경제학이 이제 우리가 수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수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이게 기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노트와 연습 문제 해답해서 2권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 필요한 그 수학의 얘기를 그죠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수학 노트.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교과서 연습 문제인데 해답이 돼 있죠. 근데 이 앞에 수학 노트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말이죠. 간략간략하게 했지만 굉장히 심화된 내용들, 수리 경제학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가 경제 원론 했을 때 경제 수학 정도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가지면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노트의 수학을 미시경제학 하기 전에 수학이 필요하다. 여기 공부해야 되겠다. 굉장한 스트레스. 여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따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이제 의미를 갖게 되냐면 경제학과 이론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렇죠? 경제학과 이론 공부를 위한 학문으로서 경제학하는 분들을 위한 수학적 기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물론 경제학과에서는 이거보다 더 깊이 수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하는 경제학 공부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공부하기 때문에 수학에 경제학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시경제학 공부해 가면서 필요한 수학을 가져다 쓰는 정도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수학 노트 여기는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안에 필요한 부분은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킵하십시오. 이 부분 근데 이거 경제학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보게 되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수학이 뭐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수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과감하게 스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할 때 필요한 수학 얘기 조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론 수업 끝난 다음에 요 연습 문제 해답 요걸 보시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기본서 요 책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강의를 쭉 진행할 텐데요. 그런데 요 책을 위한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요 책을 제가 서브노트로 만들었어요. 요약해서요. 요약을 해서 쭉 장별로 그대로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 300페이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강의 교재로 제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뭐 별도의 책이 아니고 우리 이중우 교수님 발판 미시경제학 책의 내용을 서브노트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 약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약간의 보완. 그래서 요 교재에서는 읽다 보면 보충해가지고서 들어간 내용. 요 보충이라고 쓴 부분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추가된 것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삽입해서 쭉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교재는 따로 마련된 교재, 요거는 아주 정확하게 제가 뭐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미시경제학 교과서 요것을 서브노트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편히 할 수 있겠죠. 강의도 요걸로 하게 되니까 전자실판을 해서 자료 수리 전개 과정 같은 것도 일일이 보지 않아도 좋고요. 요 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하실 때 사실 여러분 내가 미시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강의할게요. 경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심으로 하고 수업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원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죠. 수업 들으시면서 이 서브노트 읽고 하게 되니까 서브노트 책 이 옆에다가 이 여백에다가 뭐 이렇게 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아무 표시하지 말잔 말이야. 교과서는 물론 이려니와 요 제가 만들어드린 서브노트에도 여기는 책 쓰지 마세요. 따로 여러분들이 연습장 아니면 여러분의 서브노트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의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기분으로 1장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노트는 뭐 여러분 한번 보고 연습하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쁘게 잘 뭐 컬러풀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업 듣는 대로. 그 대신 중요한 부분은 경제언론 경험했듯이 경제학은 뭐 전부 이론이 전부 수리적으로 함수식으로 표현되고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써봐야 돼요. 특히 5공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답안을 내야 되니까요. 수리적인 모형이나 또 계산 과정, 풀이 과정,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브노트 펴놓고 교수님 교과서 책 펴놓고 눈으로 극히 바라보면서 그렇군. 안 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림 그리고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동안에 미시경제학 끝나면 여러분의 서브노트 한 권이 마련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한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도 한 100페이지 가까이 서브노트, 노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강의 들으실 때 요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강의 들으시고 요걸 노트 작성하시면서 보시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죠. 복습 시간은 우리 원론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부분은 한 2배 시간 필요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한 1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히 복습하셔야 돼요. 그날 특히 여러분 인강으로 수업하시기 때문에 인강 수업은 여러분 경험했듯이 밀리면 끝이죠. 더 이상 진도 나가고 볼 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계획 잘 세우셔서 강의 들으시고 바로 복습하시도록. 그래서 책이 그 다음에 이 교재 있잖아요. 기본서. 이 교과서 읽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복습하면서요.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회독, 2회독, 경제원론도 뭐 가능하면 한 3회독까지 하면 좋다 그랬는데 미식은 더 말할 거 없죠. 2회독, 3회독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빠지지 말고 진도 나가는 대로 복습하시면서 교과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십시오 하지만 시간 없이 진행하지만 연습 문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체 미시형제 연습할 겸 문제를 다루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은 강의 시간 정확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요. 강의 들으실 때 수강 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날 강의 들으신 다음에 복습인데 교과서 할 때 복습할 때 제가 만들어준 서브노트 요구하고 여러분 수업중에 맞는 거 참고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교과서 읽기 반드시 읽으셔야 돼. 근데 우리 강의 10회에 걸쳐서 이거를 10회면 30시간 뭐 40시간 잡을까요? 40시간 교재하는 것이니까 교과서 밑을 쳐가면서 읽는 식의 강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미시형작이 이제 여러분 좀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거시나 국제경제학보다 미시형작이 수학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울 텐데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잘 즐겁게 씩씩하게 한번 가보자는 말이죠. 공부는 기세로 해야 돼. 기세. 야, 내가 이거 한다. 비전을 가지고서 이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기세등등하게 미시경제학 내가 처음 널 만났는데 한번 요번에 그렇죠? 우리가 15회다 예를 들어서 이론 10번 문제풀이 5번 3시간 4시간 강의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람이고요. 여러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를 보기라도 이게 이런 문제로구나. 이게 미시형작과의 부족하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이 문제에 속해 있구나. 이거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미시형작이 이제 엄청난 관문이에요. 사실 공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거시하고 국제경제 합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되게 수학 싫어하잖아요. 문과생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를 재밌어요. 수리적으로 처음에 초반부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경제원론 한 개 있으니까 바탕으로 하게 되면 쉽게 갈 수 있고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경제 수학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수학은 우리 원론에서 했던 그 자료 그대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학 기본적인 공부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수학하고 연습 문제 해설하는데 수학 부분 신경 쓰지 말자 일단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수학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요거 앞에 도입부 얘기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료 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함수 구하는 거죠.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원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한다. F'이죠. 그래서 이게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도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가 독립변수죠.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거 살펴보는 게 도함수잖아요. 이게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로부터 나오는 게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은 변동분이죠. 그럼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미분,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편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미분이 있죠. 전미분은 독립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일 때 독립변수가 각각 변화할 때 전체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시는 거 한번 그대로 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델타 y, 종속변수 변동분 전체는, 그럼 보세요. 독립변수가 x1, x2, y 그렇게 되니까 x가 변화하고 x2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변화하잖아요. 그럼 y 변동분은, 자, 이게 뭐예요? 그쵸? 편도함수지. 즉 x1 독립변수 x1 변화할 때 y 변동분, 거기다가 x1의 변동분 곱하면 요게 뭐예요? x1이 요만큼 변화했을 때 y의 변동분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독립변수 x2가 변화할 때 x2의 편도함수 곱하게 되면 x2 변화에 따른 전체 y 변동분. 독립변수 두 개니까 더한 것이다 이거지.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로부터 미분값, 그래서 편미분, 전미분. 자, 근데 이게 뭐야 갑자기? 혹시 긴가민가 하면 그냥 지나가세요. 뒤에서 우리가 하면서 또 설명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그렇죠? 도함수 구하는 법, 독립변수 하나일 때 그 같이 한번 자료만 쭉 넘겨보세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다. 그렇죠? 독립변수가 그러니까 y, function of x, z 여러 개일 때, 그렇죠? 그때 도함수 구하는 거 방법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개인데도 함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아까는 바로 위에서는 a의 플러스 x, 뭐 b의 x,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c의 이렇게 정리되는데 얘는 곱해진 형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여러 개일 때 도함수 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곱의 함수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y가 독립변수 x인데요. x가 두 개의 함수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독립변수는 x 한 가지인데 얘가 함수로 표시돼. a라고 그러고 x의 함수와 b의 x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함수에, 그럼 요건 앞에 거 a 함수를 x로, 그죠? 도함수 구한 다음에 b를 곱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렇죠? 도함수 구하고 앞에 변수를 곱하고, 요게 곱함수가 되는 거죠. 요것도 보고 지나가세요. 갑자기 원론을 했었는데 기억 안 난다면 지나가세요. 뒤에서 우리가 이론하면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곱함수가 있고 목의 함수가 있죠. 목함수는 독립변수는 하나야. y에 영향 주는 독립변수 x는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 그럼 목함수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론하다 보면 목함수의, 그렇죠, 도함수 하는 경우는 거의 다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같은 때 보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연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어가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게 있죠. 그게 보게 되면 곱의 함수, 목의 함수, 합성함수. 요게 이제 하다 보면 공부하다 우리가 이게 뭐지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요. 합성함수는 그렇지. x 함수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함수가 g가 x를 x 독립변수에 따라서 g
A 함수가 결정이 되고 그 A 함수에 따라서 y가 결정돼요. 여기 이제 합성 함수 되겠죠. 이것도 합성 함수 도함수법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요. 실제 이론하면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하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로그 함수 도함수 구하기.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땐 로그 함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풀이 연습 문제나 또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되죠. y 꼴 자연 로그죠. 런 x 하게 되면 함수 취하면 이거다. 이거 하나는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학은 수학의 그 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전미분. 오늘 전미분 얘기가 나올 텐데 전미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제 수학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드렸는데 요거는 옆에 두고 있다가 원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또 경제학 어느 만큼 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시경제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의 범위 이걸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중 교수님 책에 수학 농토하는 그 부분 읽지 마시고 요 정도 수학 도함수, 미분, 전미분 개념 이런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합성함수, 목함수, 곱함수 이런 것들 할 때 하면 되고 혹시 모르게 되면 놔두세요. 이론은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수학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시자고요. 그래서요. 그 경제 수학 했던 얘기 간단하게 이렇게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진도가 쭉 진행이 되면서 기출문제 얘기도 제가 문제 가까이 어느 정도 여기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시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원론한 베이스가 있으니까 하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진짜 경제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난 경제 원론 생략하고 오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경제 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경제 원론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야 미시, 거시, 국제학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미시경제학 시작하면서 이런 정도 말씀드렸어요. 수학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그 거부감을 일단 갖지 말고 시작은 해보자. 이론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 도함수 구하는 법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고요. 필요한 수학은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실은 경제수학해서 하기 전에 경제수학 강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되고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럼 이제 미시경제학을 시작을 하는데 앞에 도입부 얘기만 조금 시작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책에 전체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재본해서 책을 드렸는데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 편에 교수님 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1편에 이제 미시경제학 입문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첫날인데 경제론도 다 했고 하니까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별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자 1장서부터 얘기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1편 중심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교수님 책 앞에 전반적으로 차례 목차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시죠. 이 책이 이제 8판 책인데 목차를 보시면 미시경제학은 그 경제 원론 순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시와 국제경제학은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1편이 미시경제학 입문되어 있는데 1장이 미시경제학의 성격, 미시경제학이 뭐냐 2장이 수요 공급 이론, 3장이 시장의 균형
해서 경제학의 아주 기본 도입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2편이 소비자 이론이에요. 소비자 이론을 하게 되면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이론, 효용 극대화, 수요 곡선 도출하는 과정,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4장이 소비자의 선호 체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에 대한 효용 함수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이 효용 극대화 소비, 이것으로부터 이제 수요 곡선 도출되는 과정, 이게 복잡하죠. 6장이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그래서 여기가 원론에서 했듯이 노동 공급, 자본 공급, 뭐 현실 선호 이론 등등 응용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7장이 불확실성화의 선택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확실성, 조건부 상품, 기대 효용, 포트폴리오 이런 이론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성화의 소비 선택이야. 우리가 확실성화의 경제활동 할 수 없으니까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편이 생산자죠.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 도출. 이제 공급자 분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공급자는 이윤극대화 생산해야 되는데 이윤극대화 분석하기 전제 조건이 비용함수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생산함수, 비용함수 요걸 해놓고 그 다음에 4편이 이제 시장이죠. 이윤극대화하는 거 현장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원론하고 미시경제학하고 차이점, 아까 소비자 이론이잖아요. 효용극대화 선택,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장 이론 중에서도 과점 이론, 여기가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원론에서 이제 심화되는 분석이 이루어지게 됐죠. 출제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14장이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이게 이제 그렇죠. 과점, 소수 기업이 경영활동하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원론에서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여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게임 이론이 좀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도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시경제학 보게 되면 소비자 이론, 그 다음에 여기 시장 이론 중에서도 과점 이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5편이 이제 소득 분배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죠. 그래서 15장이 생산 요소의 수요 공급 이런 얘기고 16장이 노동 자본 시장, 요소 시장 분배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6편이 후생 경제학이죠. 시장이 과연 효율적이냐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균형 이론, 후생 경제학, 여기가 이제 원론 할 때보다 좀 깊이 진도가 더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편인데 이게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이다 해서 20장이 정보경제론. 우리가 정보 불확실성이다. 그래야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 이런 걸 했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는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이 법경제이론 돼 있는데 법경제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수업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경제가 바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거의 없죠. 일단은 우리 미시경제에서 이 부분은 스킵할 거고요. 그 다음에 22장이 금융시장 이론이에요. 아, 이게 우리 골 아파요. 이게 경영학에서 분석하는 재무관리 이론. 되게 주식시장 다루는 것이 재무관리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선물, 옵션, 기타 등등 하는 부분인데 경제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다루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22장 금융시장 이론 보게 되면 22장의 1절 자본, 자산가격 결정물 CAPM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식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석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 있죠. 다루고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선물하고 옵션은 스킵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선물 옵션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경제학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영학적인 그렇죠? 그런 재무관리 문제잖아요. 이게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의 1절 자본, 자산가격 결정물 요것도요. 과거에 우리 시험 출제된 적이 오후공채 외교원에서 각각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경영하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영한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학은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만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중우 교수님이 아주 관심 갖는 게 행태 경제론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걸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편에서는 정보경제론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자본 자산 가격의 결정 모형, 주식시장 결정과 관련된 그 얘기만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원론에서 했듯이 시장의 얘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시장, 그 다음에 후생경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경제 원론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미시경제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미시경제학 하는데 제 강의의 전제 조건은 경제 원론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이란 전제 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제 원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강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은 정리가 되셨다. 전제 하에서 이제 경제 원론 부분은 간단히 지나가고 미시에서 심화돼서 다룬 내용 중심으로 깊이 다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제 강의를 들었다면 우리가 경제 원론 할 때 서브노트가 있었죠. 제가 만든 서브노트. 요거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놓고 진도별로 같이 보시면서 그럼 되게 중첩되는 것이 많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 리마인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원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뿌리 뽑아봐야 돼요. 그래서 미시를 여기서 끝장을 보고 그래야 시험 공부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출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장비 없이 출발할 수 없어요.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거기 하는데 미시경제학이라는 기본적인 장비 갖추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뭐 응용도 해보고 심화도 하고 연습 문제, 답안 작성 연습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기세등등하게 우리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 얘기 보시죠.